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금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만나보실 내용은요. 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의 그런 전세 공급 물량 축소, 전세 가격의 상승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11월 19일 발표됐었던 부동산 전세 대책을 함께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전세 시장에 대비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2강 전세난 해결 방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오히려 서울에서 밀려나는 인구수의 그런 증가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전세 수요가 더욱더 폭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거주의 요건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의 그런 부작용으로서 전세 물건이 없는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부동산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22강 주제는 전세난 해결 방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9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전세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마땅한 전세의 그런 해결책들이 없다라는 점이 더욱더 정말 망연자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는 대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LH의 매입 임대를 통해서 비주택 공실들, 비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피스라든가 이런 모텔이라든가 호텔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되겠죠. 리모델링의 주거용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H 물량을 조기 착공, 지금 미착공됐었던 물건들을 조기 착공을 하고 공공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택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로 많이 풍부하게 전세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중장기 주택의 공급 정책은요. 향후 2, 3년이 아니라 4, 5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이미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택지를 추가 발굴한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형 신축 공급을 통해서 비주택 공실 같은 경우에 정말 말들이 많았었죠. 사실상 이제 주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목적성들이 흐려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건설임대 지원이라든가 민간개발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민간임대 사업자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입임대로서 정부에서 직접 임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추진하기 위한 건설 자금들이라든가 건설 붐이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설에 있어서 건설사의 임대 지원에 개발 지원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지역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지역 땅값은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격의 변동폭이라든가 움직임들은 또 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건설붐이 일어난다면 또 한 번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전세 공급을 위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기간을 20년이 아닌 장기 임대주택을 30년으로 증가를 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결국은 월세죠. 정말 작은 금액의 월세를 3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130%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150%로 개선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인 신혼부부 기준으로 해서 450만 원 정도의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주가 가능한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맥시멈까지의 그런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형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60제곱에서 85제곱까지의 주택은 25년부터 연 2만 호씩 공급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겠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었던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에 같이 함께 움직이는 사항이다. 지금 단기적으로의 그런 전세 해결 방안은
사실상 모색되지 않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장을 전세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라 하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인데 그나마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에 구성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 공급을 유도하면서 매입 보증금, 보증 개선까지 뭐 임대 사업에 있어서는 아파트는 안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목적성을 가지고 좀 계획해 보셔야 될 부동산의 투자 유형은 어느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인가를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분석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전세 대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전세가의 상승 원인은 저금리와 그리고 가구 수의 분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임대차 보호 3법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 2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년 거주하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2년 연장을 통해서 4년으로 묶이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줄게 된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이제 임차인들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전세 대책이 나왔었던 부분 중에 아파트 공급 대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서울 지역에 3,000호 정도의 그런 전세 공급 정책밖에는 없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30년 장기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니즈는 자가주택 마련입니다. 자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30년 장기 임대 수요 전혀 맞지가 않는 이런 포커스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아니겠습니까? 3인 이상의 가구에 해당하는 3, 4인 가구가 지금 살 수 있는 전셋집이 없다라는 건데 1, 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전세 정책만 포커스가 너무나도 치중되어 있다. 뭐 오피스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룸 1.5룸들의 이런 거주의 만족도 불충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말 뭐 유흥가 쪽 라인들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거주의 그런 목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환경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정말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사항들이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매입 임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임대 사업을 폐지를 한 상태에서 매입 임대를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매입 임대를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뻔하죠.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땅값의 상승은 곧 세금 부담이라든가 세금 혈세로 또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요. 사실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는 상황. 지금 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요. 임차인이 안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갱신을 청구하면은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못 파는 겁니다. 물건이 잠기는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그게 앞으로는 1, 2년 이후에까지 계속 연장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유례없는 전세난 시대에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요. 자, 전세 물량 축소로 인해서 매매 수요는 증가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유지가 되면서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죠. 100%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1주택자를 포함한 종부세라든가 세금 부담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 수요로 더욱더 돌아설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자, 주택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세 수요로
또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세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제 청약 시장을 대비하거나 3기 신도시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거기에 더불어서 주택 구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전세로밖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갭 차이가 축소된다는 것인데, 자, 이 갭 차이가 축소되는 시간은 정말 일시적, 단기적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 투자 금액이 딱 맞춰지거든요. 지금이 매매 가격의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매매 가격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유형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는요. 거기에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혜택이라든가 보유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등록세 지금 8%, 12% 중과된다 이런 부분들 사실 85% 감면 받으시면 그렇게 부담되는 취등록세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 201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부동산 투자 붐이 가장 많이 일어나면서 갭 투자를 가장 많이 했었었고, 정말 소액으로 뭐 영등포만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했었었고요. 뭐 강남권 3,000만 원 투자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남권에 뭐 8천만 원에서 1억 원 투자였고요. 영등포는 4천,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죠.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소액 투자 기회가 지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에 2천에서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시대가 온 이유는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웬만큼 올라간 전세 가격은 흔들리지 않아요. 강남권의 지금 현재 중형대 아파트의 전세 가격 20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격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자녀의 앞으로의 그런 증여 목적이라든가 이제는 못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는 현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비한 투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지역과 조금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죠. 양극화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신다면 지금 유례없는 전세난 시대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같이 함께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들 함께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양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지금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전세가, 전세난의 그런 지역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전세값의 상승폭이라든가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이 GTX, C라인이 들어서는 양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거고요. 전용 면적 30제곱으로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자녀의 증여 목적의 주택 유형으로 굉장히 투자 만족도가 높은 투룸 구성 함께 만나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고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인데 양재역 부근에 5억대 초반에서 중반대가 나오고 있는 점을 보시고 전세 금액은 이미 5억까지도 전세가 맞춰진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이 여유 있게 잡으셔도 2천에서 3천만 원, 나중에 준공시에 내년 준공시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양재동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지역은요,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고요. 뭐 주변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그런 안정적인 임대, 실거주의 만족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GTX C라인이라든가 또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이런 서초대로 삼성타운 바로 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역입니다. 이곳이 3호선과 신분당선인데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이 강남역까지, 강남역세권 상권까지 뭐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역까지 한 정거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녹지시설들 위치하고 있죠.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또는 양재 시민의 숲, 매봉산 또는 양재천까지 주변 사방이 모두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카페 거리로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주의 삶의 질의 만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양재역 주변만 하더라도 먹자골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은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동쪽으로는 도곡동이라든가 학원가, 대치동의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고,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너무나도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까지 앞으로 GTX가 들어선다면 삼성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으로 한 3분 정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한정거장 역세권이 된다는 거고요.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역까지도 한정거장이 된다는 거고, 강남역 주변의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라든가 또는 삼성역 주변의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들, 그리고 바로 서쪽으로는 양재 R&D 연구단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 타운들이 주변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지 근접성에 굉장히 우수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또한 3호선이라든가 7호선, 9호선, 2호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신분당선이나 분당선까지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밀조밀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강남권의 지하철 노선도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의 그런 발달들이라든가 광역교통망도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지역적인 부분에 그런 접근성이 너무나도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서는요, 양재 R&CD 특구 조성이 지금 현재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지역 상생 방안으로 해서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산업을 통해서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연계, 그리고 또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개발 산업까지도 개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런 연구원들, 직장인들의 수요가 바로 양재동으로 넘어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 주변에 가장 알토란 같은 자리, 지금 현재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이 지역들의 개발 사업들, 또 용적률을 1000% 이상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면서 상업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쇼핑센터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대로 개발 사업은 테헤란로의 연장선으로서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GTX-C 노선의 교통 호재, 말씀드렸던 양재역과 삼성역의 한정거장이고요. 동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동남권을 연결하는 연결 사업으로서 지역적인 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삼성역이 앞으로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의 여파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같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C 노선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고요. 거기 더불어서 신분당선의 영장 사업입니다. 신사까지는 2023년에 완공을 하고 2026년까지 2차 단계 용산까지 진행이 된다는, 지금 현재 뭐 한남뉴타운이 신분당선으로 굉장히 큰 기대 가치를 받고 있죠. 거기 더불어서 용산에서 북부 연장선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역까지도 또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재 삼성역 연결선의 가장 중심적인 황금 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전 7km 구간을 지하화시키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메모드급 사업이 서초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 지역의 개발 가치 너무나도 풍부하겠죠. 지상공간은 녹지 공원화 조성을 하면서 주변의 집가라든가 땅값의 상승분들 충분히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매매 가격 투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5억대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질 정도로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미 뭐 4억 후반대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정말 이건 3년 전에도 가장 붐이 일어났었을 때 정말 좋은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천에서 3천만 원의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 전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대로 투룸 다세대 주택,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너변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 가시성 우수한 다세대 주택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메디컬 복합 상가 함께 보겠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주택에 지금 다주택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호선 목동역 역세권이고 목동 사거리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목동 사거리는 앞으로 광북 횡단선이 국토부 승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 사거리역이 생기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메디컬 복합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4층 기준 한 호실 기준으로 해서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이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은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는 대출이 또 나오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활용하신다면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메디컬 의료 전문 복합 상가이고요. 먹자골목이라든가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집객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이 잘 갖춰져 있다. 거기 더불어서 정말 이 주변에 지하주차장 2층까지 완비되어 있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완비되어 있으면서 1층엔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옥상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중 정원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강북 횡단선의 목동 사거리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갈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목동역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목동 사거리 쪽으로 가시면요, 이곳이 바로 목동 사거리 역이 예정되어 있는 사거리인데 그곳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먹자골목의 상권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목동 로데오 거리의 상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이유,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추진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원화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공원이 된다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쪽으로는 화곡동의 주거 밀집 지역, 저밀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목동 신시가지에 그런 아파트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한 건축, 주차가 편리한 복합 메디컬 센터에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주변에는요,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 항아리 상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홍익병원이라든가 의세권으로서 잘 갖춰져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랜드마크급의 상가 메디컬 센터가 들어선다는 거, 굉장히 많은 그런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전문 상권이라든가 목동의 대단지 아파트, 주택 지역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건물적인 부분에서 지상 6층까지, 지하 2층까지는 자주식 주차가 완비되어 있고, 목동 3면 도로 입지 프리미엄으로 가시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이 강북 횡단선이 또 들어서는 역세권이 된다는 점을 보시면서 입점 상가에 개별 창구가 또 제공되기 때문에 임차 또한 원활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층에 지금 1층에는 스타벅스가 예정되어 있다. 뭐 말 다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가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의료시설들이 모두 메디컬 센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강북 횡단선이 2028년 개통을 예정하면서 국토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바로 건물 앞에 역이 생긴다라는 점, 거기 더불어서 국회대로가 지상공간 공원화 조성이 된다는 점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5억대이고요. 지금 현재 월세는 약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70% 대출을 받으신다면 투자 금액은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122강 부동산 전세 해결 방안 함께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